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도 광고가 보이네. 광고는 또 봐야지. 광고. 잠깐만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연금 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게 또 노후를 준비하실 거고, 연금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대한민국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 전문 방송이고요. 지금 벌써 3년째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에 대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가까이 가니까 얼굴이 좀 안 좋구나. 좀 떨어져서 봐야지.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그죠? 네,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더 막 피부가 안 좋게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되니까 좀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잘 안 보이게. 그죠? 네, 해야 되겠네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머리도 또 엉망이니 또, 진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 늙게 보여가지고, 머리도 곱슬이고, 흰머리도 나고, 현재, 제 나이가 뭐,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제 나이가, 50입니다. 50. 네. 한국 나이로 50이 아니라, 이제, 만 나이로 50이 이미 넘었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그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연금 박사 이용주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드리는 채널이고요. 물론 연금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는 수많은 또 다른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와 같은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연금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그 연금에 대한 상담을 1시간 동안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질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자가 붙어가 들어있는 모든 부분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림 설정까지 해오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너무너무 또 긴장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인사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10시까지는 답변 다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까 제가 뭐 잘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도 해주시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연금, 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숫자로 뭐 그냥 얼마 내면 얼마 받는다. 그 다음에 수익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지급받는다. 이런 안정성의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연금에 대한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연금 사회, 우리나라 사회의 연금 그 문화를 보면 아직도 연금을 상담하면서 오래 받을 수 있다, 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그냥 얼마 받을 수 있다, 뭐 수익 더 내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 거기에 대한 기본을 생각하시면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연금 준비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들이 전부 다 평생 지급하는 연금 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신 지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연금부터 하는 게 좋냐라고 하시겠지만 기본이 종신연금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지만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을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연금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어쨌든 연금, 대한민국에서 연금 전문 상담 방송,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모든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상호님 반갑습니다. I45073686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니칼님 반갑습니다. 박진주님 반갑습니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안티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승훈리님 반갑습니다.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유영선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니칼님, 감사합니다. 포카침님, 안녕하세요. 초록지구맘님,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알람 설정해 놓고 바로 입장하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홍님, 반갑습니다. 권혁권님, 반갑습니다. 네, 이춘홍님, 반갑습니다. 장영문님, 반갑습니다. 이재훈님, 반갑습니다. 박상영님, 반갑습니다. 이쁜이님, 반갑습니다. 설순자님, 반갑습니다. 서선미님, 반갑습니다. 니칼님, 20년 후 금액은 현재 가치로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지겠죠.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현재 가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보통 친위 법칙을 가정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약 4% 정도가 매년 올라간다면 70이 나누기 4는 18이니까 18년 지나면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죠. 3%씩 오른다면 70이 나누기 3은 24니까 24년 후가 되면 화폐 가치가 절반이 된다. 물가가 배로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고성장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지만 저성장 시대 혹은 역성장 시대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앞으로 성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물가 상승 얘기하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안 오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20년 후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그때 가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시면서 지금부터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20년 후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서 인플레가 되면 또 그때그때 연금을 더 늘려가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니칼님 말씀하신 대로 화폐 가치에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80년도인가? 70년대 우리 아버지가 그 월급이 그때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자, 70년대에 월급이 5만 원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아버지가 지금 노후를 사는 이 시대에 노후자금이 얼마 필요하냐면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 노후자금 최소한 4억, 5억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50년 전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5만 원 월급 받는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노후에는 노후자금 5억 필요하대요. 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가를 치면서 이렇게 했겠죠.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한 달에 월급이 5만 원이야. 월급이 5만 원. 월급이 5만 원인데 뭐 5억을 어떻게 마련하니? 말이 되니? 라고 했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노후 준비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 달에 월급 5만 원 받던 우리 어르신들, 70년대에 사셨던 그분들이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데 그분들의 노후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연금 준비를 잘해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삶의 패턴을 잘 보시면 결국은 월급 5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은 얼마 받냐면 지금은 신입사원 초봉이 300, 400, 500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비해서 물가가 100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100배 가까이. 500만 원 월급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월급만 오르면 나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고 월급도 오르고 내 자산 가치도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놀고 먹지 않은 이상 내가 꾸준하게 일을 한다면 결국은 물가도 오르는 만큼 월급도 오르고 자산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문제가 없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돼서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른다면 여러분의 월급도 더 많이 올라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20년 후에 현재 가치로 절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우리 니칼님이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니칼님 연봉이 지금 5천이라면 20년 후에 니칼님의 연봉은 그냥 1억일 거고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1억일 거고요. 만약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승진하고 올라가신다면 2억, 3억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상승하고 나만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좀 어려워지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서 상대적인 가치로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유선님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생명회사 연금도 연간 1,200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연간 1200에 포함되는 것은 사적연금이거든요.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두 가지를 합쳐서 사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 중에서, 그 금액 중에서 받으시는,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내일 때 5.5% 저율과세가 되는 것이고,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1200은 기본적으로는, 세제 적격 연금, IRP 연금 저축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물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 저축이나 IRP는 당연히 해당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연금 중에서 대부분의 연금을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최저보증 연금보험 이런 연금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00에 포함 안 됩니다. 퇴직금 원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연금 계좌 IRP에 들어있는 돈만 가지고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만 포함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미경님 반갑습니다. 서선미님 반갑습니다. 윌님 반갑습니다. 박희선님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비과세 연금 7년 납 시작했어요.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할게요. 나이가 많아 걱정은 되지만 지금이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연금은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유지해서 수령해서 평생 받는 게 중요합니다. 7년 짧은 기간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내 인생에서 젊은 시절에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준비하셔서 납입하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연금으로 평생 안정적인 소득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7년 다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공무원들이 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연금 가입하는데 그 공무원 연금의 그 납입 기간이 36년이에요. 36년.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는 겁니다. 36년간 쉬지 않고. 그죠? 네. 자, 수원면장님 반갑습니다. 서수지님 안녕하세요. IRP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건보에 영향이 있다고 넣지 말라던데요. 네. 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죠. 건강보험료 꼭 좀 조심하시라고요. 네, 왜냐면 뭐 제가 조만간 추가 영상도 올려드리겠지만 현재 IRP나 연금 저축 같은 연금 계좌, 사적 연금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게 원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죠. 그죠? 네.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원래는 법적으로는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시행 지침으로서 일단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좀 빼주자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날이 올 거다. 뭐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재정이 좀 요즘 막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 지출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올릴 걸 찾고 있는데 뭘 올릴까 하다가 굳이 법 바꿔서 올리는 것보다 있는 거 하는 게 좋지 않냐. 지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냐면 사적연금 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과해봐야 얼마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조만간 사적연금을 많이 수령하시게 돼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적연금 수령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을 바꾸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법 바꾼다고 무슨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법들, 뭐 금융 관련된 법들이 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 IRP나 연금계좌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야 내일부터 부과하자. 그러시죠. 뭐 그럼 내일부터 바로 부과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협의사항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부과하면. 자, 그럼 부과하면 자,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은 부과 안 하고 새로 가입한 사람들만 부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금저축 IRP를 들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노후 준비가 부족한 나라에서 거기다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막 부과하거나 또 부과할 때 엄청나게 부과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사실. 그죠? 네. 그러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부과할 거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서 노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겁주거나 뭐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고 나면 무슨 뭐 겁주냐, 네가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분이 계신데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준비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뭐 저는 당연히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IRP도 준비하고 연금계좌도 준비하고 연금보험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이건 포트폴리오 짜는 거고. 아니 그리고 건강보험료 무서워가지고 연금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딴 거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뭐 혜택 받을 건 받을 거고 낼 건 내는 거죠. 그렇죠? 네, 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뭐 세금, 건강보험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에게 항상 얘기해 드리죠. 그죠? 아니,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가지고 세금 안 내는 게 좋으세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준비 많이 하시고 또 내라는 건 많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희롱님 반갑습니다. 박경수님 국민연금 추납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안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네. 국민연금 추납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거는요. 3년 지나서 안 되는 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추납은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안 내신 게 연체한 거예요. 연체. 내야 되는데 안 낸 겁니다. 내가 납입 면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납부 예외가 되거나 혹은 적용 제외가 돼가지고 안 내도 됩니다라고 허가를 받은 기간에 안 낸 건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득이 있어서 내야 되는데 내가 객인 거예요. 연체한 거죠. 그 기간은 나중에 추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내시려면 그 연체 기간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내 납부를 해야 되는데 3년이 이미 지나버렸죠. 그럼 국가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내라고 하니까 땡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와서 좀 보니까 안타깝지. 국민연금을 좀 냈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이거는 연체한 기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한미님, 57세 연금저축 IRP가 있고 비과세로 더 준비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57세 연금저축 IRP가 있고 비과세로 더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연금보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7세. 좀 전에 우리 몽당이님 가입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5%, 6%, 7%? 네, 최저보증 연금보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금은, 연금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안 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키셔야 될 조건.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인출하시면 안 되고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죽 써서 남 주는 겁니다.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겠다면 굉장히 좋은 연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J님 안녕하세요. 댓글로 무료 상담 황송합니다. 무료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글 올리신 분 전부 무료입니다. 남편이 내년 1월 400만 원 연금 개시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종신연금이고 10년 보증이에요. 97년도 가입한 거래요. 네, 월 수령이 좋은지 연수령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월 수령을 생각하고는 있어요. 30만 원 정도 될 듯해요. 네, 자, 지금 현재 97년도에 가입하신 제가 보기에는 고금리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연금 개시하시는데 연간 400만 원 받으시고 월로는 한 30만 원 정도 받으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월 받고 연 받고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죠? 사실 연으로 400만 원 드리는 것이고요. 월로 받으시게 되면 늦게 받으시기 때문에 원래 연금의 지급 기준이 연금보험의 지급 기준이 연 지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다. 그럼 1월 1일 날 400만 원 딱 드리고 또 그 다음 해 1년 지나서 400 드리고 이렇습니다. 근데 나는 연으로 받는 게 싫고 월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400을 12분의 1 딱 해가지고 33만 3천 원씩 매달 12번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400만 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이거 12번 나눠봤기 때문에 주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늦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 이자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한 34만원, 3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400만원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늦게 받는 것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받으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400만원이 필요 없다면 굳이 한 번에 받아가지고 다 그냥 1월 1일 날 받아가지고 1월 3일 날 다 써버렸어. 그러면 1년 내내 연금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불릴 필요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월로 받으십시오. 월로. 그죠? 다 이자도 챙겨줍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도 챙길 만한 이자는 다 챙겨주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월로 이렇게 꾸준하게 받으시는 것이 당장 금액은 적어 보여도 그래도 매달 30만 원이 어디예요? 땅 파면 30만 원 나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꾸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월로 받으시는 것이 연금의 본질이다. 제가 보니까 해외 같은 나라들 보니까 주급, 2주 이렇게 월급 받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연금을 이렇게 월로 받는 것보다 주로 받는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내가 우리가 한 달 사는 것도 힘들잖아, 사실. 월급 받아가지고 다음 달에 월급은 25일 날 받았는데 다음 날 그냥 카드값 다 빠져나가면 이제 남은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30일 살아야 되고 막 열심히 견디고 살아가지고 보름 넘겼는데 아직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하고 카드 긁고 그다음 또 다시 월급 나오면 또 그걸로 딱 상환하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이거. 이게 한 달을 이렇게 텀을 둬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을 텀을 둬요? 그건 정말 힘든 거죠. 1년 동안 내가 재무 관리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관리합니까? 아시겠죠? 차라리 가능하다면
하루 매일 받는 거야, 매일. 그냥 한 달에 30만 원 주지 마시고요. 하루에 만 원씩만 주세요, 그냥. 그러면 하루 만 원 받고 쓰고, 만 원 받고 쓰고. 내가 오늘 쓸 일이 없으면 한 2, 3일 모아볼까? 그럼 2, 3일 모으면 3만 원 되니까 또 3만 원 쓰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선진국의 주급 시스템이나 뭐 2주 단위로 월급을 주는 시스템은 오히려 월급 받는 시스템보다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걸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럼 더 좋은 거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연금을 매일 받으신 분도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을 매일 받는 사람. 네, 연금을 30개 가입해가지고 매일 받아, 매일.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엘로님 반갑습니다. 셀틱 글래스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순자님 반갑습니다. 최정화님,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내년 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인데 1만 원이 더 찾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2개가 있는데 내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만 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만 원을 찾고 안 찾고에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퇴직금을 찾을 때는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찾을 때는, 그죠? 한 번이라도 찾으면 1년 차가 인정이 됩니다. 그죠? 만 원이라도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면 찾을수록 연차가 늘어나서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이 가입하셨던 연금저축펀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안 찾으셔도 연차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차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라 이런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계좌는 찾으실 필요 없이 55세가 지나면 55세 1년차, 56세 2년차, 57세 3년차 한 푼도 안 찾아도 연차는 계속 쌓인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손감련님 반갑습니다. 야화님 반갑습니다. 권경자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햇살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과 IRP. 자,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뭐 보험사에서 팔든 증권사에서 팔든 은행에서 팔든 상관없이 금융회사는 상관없고요. 일단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 대상 상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한도가 1,800까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입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1,500이 아니라 둘 다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니까 IRP 가입하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고요.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6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IRP를 가입하셔서 300만 원 더 불입하셔야 900만 원 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나이 제한도 없고 직업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IRP는 소득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운용에 있어서 연금저축은 내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자유롭게 위험자산 100%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IRP는 퇴직연금 자산이기 때문에 IRP는 운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자산 중에서 30%는 반드시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 채권, 예금 이렇게 있는데 뭐 요즘 TDF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운영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연금저축은 중간에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뭐 중간에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세금만 다 낸다면. 하지만 IRP는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일부 인출이 안 되고요. 55세가 넘으셔야 연금으로 개시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IRP를 만약에 55세 이전에 돈이 있는 걸 찾고 싶다. 그럼 일부 인출 안 되고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금 다 토해내고 갖고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IRP 하세요. 아시겠죠? 네. 연금저축 있으신 분들은 IRP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없다.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냥 IRP 하세요. IRP. 어차피 내가 55세 이전에 뺄 거 아니고 그다음에 뭐 운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세액공제는 받을 만큼 받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냥 IRP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효영님, 퇴직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퇴직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더 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퇴직금대로 받으시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으시는 거지. 서로 뭐 연계가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퇴직연금은 개인,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이걸 서로 연계해서 뭐,
두 분이 알아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연계해서 더 받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예. 뭐 퇴직금 받는다고 국민연금 줄거나 뭐 그럴 수는 아니 그것도 상관없지. 그죠? 국민연금 받는다고 퇴직금이 뭐 못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의원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인출 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유료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내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명희님,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방송에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되는 거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이 연금으로 딱 개시하는 그 금액 자체가 이미 수십 년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연금 수령액을 매달 받으면서도 올라가지만 내가 개시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안병희님께서 연금을 개시하지 전이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국민연금공단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연금 낸 거 가지고 연금액을 딱 보면 예를 들면 무슨 150만 원 찍혀 있을 겁니다. 아, 그럼 내가 더 이상 안 내면 내가 65세부터 150만 원 받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안 내셔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전체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150만 원의 연금 수령액은 153, 155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시할 때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개시 전에도 내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매년 물가상승 연동되는 거에 따라서 다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네, 초록지구맘님, 동신보험 2003년 29세에 가입했는데요. 주계약 종신 3천, 정기특약 7천, 수입특약 1억입니다. 특약이 55세 이후 소멸되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납입기간도 26년입니다. 종신보험인데 생활비 보장 초점 맞춘 특약이 더 큰 거 뭐야? 그 다음에 뭐 없는데? 잘렸어요. 네, 잘렸어. 네. 어쨌든. 자, 지금 우리 지구맘님 가입하신 거, 종신보험 가입하셨고요. 사망보장 중심으로 가입하셔서 사망보장은 종신 3천, 평생 돌아가시면 받는 금액 3천 확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돌아가시게 되면 좀 더 드리는 정기특약이나 수입특약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소멸됩니다, 나중에. 근데 소멸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 싸게 보험료를 가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보장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벌써 20년간 살아오시면서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고, 그죠? 돌아가셨다면 여기서 보험금이 지급됐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소멸되는 보험을 싸게 저렴하게 가입하신 거니까 잘 가입하실 거고요. 남은 3천만 원 남아있지만 내가 낸돈 대비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기존에 가입하셨다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3천만 원 상속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특약들도 보시면 있을 텐데 지금 다 부어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해지하는 거는 죽 써서 보험회사 주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나중에 사망보장으로 물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기호님 감사합니다. Must read for님 이신데 또 장미님 반갑습니다. 배지크님 반갑습니다. 네, 정경수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363명이신데 좋아요가 지금 현재 110명이니까 아직 200명 더 누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제트님 반갑습니다. 네. 이동수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65세 국민연금 수령하면 60세의 기본연금액 책정되고 65세 5년까지는 물가상승률 적용되나요? 아니면 재평가율로 책정되는 건가요? 자, 65세 국민연금 수령하면 60세 기본연금액 책정됩니다. 네. 그런데 5년까지는 당연히 적용되죠. 올라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재평가율을 계속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직전에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까지 해가지고 계속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다시 추가로 올려드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연금 탈 때도 계속 올려드린다는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뚜기님 64세 현금 5천만, 현금 1천만, 10만, 5억이네. 5억, 1천만, 아니야, 5천만 원? 5억, 50억, 50억? 어떤 곳에 놓아야 좋을까요? 네, 이게 50억인지 5천만 원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오뚜기님. 네. 뭐, 돈이 얼마가 있든 관계없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연금 박사에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연금 박사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연금으로 드십시오. 연금으로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64세. 특히 64세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거 뭐 누구한테 물려주고 갈 거 아니고 다 쓰고 갈 거라면 연금으로 바꾸셔가지고 연금으로 평생 받다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을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장미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미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잘생긴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냥 뭐, 귀엽게는 생겼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귀여워, 이제 귀엽게는 이제. 네. 그냥, 네.
어디 가서 뭐 사고 안 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믿음직하게 생겼다. 뭐 신뢰를 줄 만한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제가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쵸. 네.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장미님께서, 남자 보는 눈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잘생긴 거 아닙니다. 잘생긴 건 현빈, 원빈 이런 애들 잘생겼지. 사실. 뭐가 잘생겼어요. 제가 그냥 너무 잘생겨도, 안 돼요, 안 돼. 네. 적당하게 믿음직하게 생기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엄마 감사합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앤디 두바이니 안녕하세요. 현재 50대 직장인으로 2년은 명퇴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며칠 전 김명에서 내년에 연금 개시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신연금 개시하시네요. 매년 56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65세가 되면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종신보다 10년 확정으로 해서 65세까지 버티는데 도움을 받는 게 낫겠죠. 자, 65세가 되면 사학연금 받을 수 있으니 종신보다 10년 확정을 해? 자, 아닙니다. 네. 자, 물론,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전화하셔가지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데, 내년 안 받고 연장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 연장하시면 됩니다. 일단. 더 늦추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연금을 개시하신다면 꽤 오래된 연금인 것 같거든요. 특히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이라면 기본적으로 종신연금으로 제가 받으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종신연금의 기대 연명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연금액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가입한 연금은 종신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이걸 10년 확정으로 받아버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을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연금 받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보험사는 어떻게든 10년 확정으로 주고 치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 받으시는 것이 뭐 이자율이라든가 기대연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오래된 연금일수록 그 연금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이 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시 시점이 만약에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해서 늦추시면 되는 거고요. 안 늦춰진다라고 하셔도 그냥 종신으로 받으십시오. 그죠? 이게 딱 생각해보니까 굳이 내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0년 확정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스프님, 반갑습니다. 권경자님, 아들 93년생입니다. 어떤 연금이 좋을까요? 제 생각은 월 30만원 10년 넣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드님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30만원 10년 넣으시면 연금이 준비가 되겠죠. 지금 벌써 이제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연금액이 꽤 높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5%, 6%, 7% 최저보증연금보험 참고해 보셔가지고 좋은 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30만원씩 10년 넣는 거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최저보증연금으로 할지 아니면 아드님이 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 연금저축을 먼저 할지는 상담을 통해서 한번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맑은샘물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5073686님 회사에서 강의하신 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했군요. 현금 2억을 종신으로 받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그럼 연금 받다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은 없어지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금 2억을 종신으로 받는 종신연금에 가입하신다면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1억까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1억이 아니라 종신연금형으로만 받는다면 중도 인출하지 않고 종신연금형으로만 받는다면 현금 2억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여명 보증기간 자체를 기대여명 이내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65세에 가입을 했는데 기대여명이 85세다. 그러면 내가 혹시 일찍 죽더라도 20년간만 보증받는 연금으로 해야지 25년, 30년 보증받는 걸로 하게 되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보증기간 동안은 지급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보증기간을 설정하다 보면 기대여명 이내로 설정하게 되면 사실 일찍 돌아가시면 원금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김애링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처음으로 채팅합니다. 19세 아이 6% 연금 가입 이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19세 아이 6% 연금 가입 이르진 않죠.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19세 아이 정도면 우리 첫째랑 둘째랑 나이가 비슷한데, 뭐 애들이 벌써 연금이에요, 애들이. 애들은 그냥, 네. 집 사주셨어요, 집? 네. 애들 집 사줬으면 연금 해줘도 된다. 아시겠죠? 네. 근데 집도 없는 애한테 연금 가입시켜주면 나중에 얘가 어떡하냐면 집 사느라 연금을 깨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집 사주고 나서, 결혼부터 시키고 나서 연금도 생각해보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이 연금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인출하거나 빼쓰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준비들이 잘 돼 있는 애라면 연금도 꾸준하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결국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때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인공님. 안녕하세요. 겨울비가 많이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겨울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을비도 아니고 날씨는 더워 죽겠어요. 그죠? 늦게 출석합니다. 우리의 미래 대비에 도움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 대한민국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 연금 박사, 이 한 몸 다 바쳐서 여러분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연금 박사 라이브 방송 진짜 죽는 그날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쉬지 않고 여러분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연금저축 실적 5% 확정금리 넣어서 올해 2월부터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 안 받고 미루고 있습니다. 1년에 1200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연금저축이신데, 연금저축 상품 맞죠? 7.5% 확정금리시죠? 올해 2월부터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7.5% 확정금리 상품이 만약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라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는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비과세. 그 당시에는 납입할 때 소득공제 해드리고 연금 탈 때 비과세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연금 탈 때 한도 제한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저축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라면 사실 7.5% 확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1년 초반에 가입한 정말 마지막 남아있던 잔존한 7.5% 확정 금리 상품이라면 그 상품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연금 수령할 때 그 5.5% 저율과세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1200까지 한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고요. 이주성님께서는 그냥 1200에 해당 안 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카칩님 어느 회사에 가입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느 회사에 가입하신지는 여기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전화하시게 되면 저희 센터에서 연금에 모든 상담, 가입,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지영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매주 월요일 공부하면서 하나둘씩 준비해가며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둘씩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내 연금을 쌓아가는 재미.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 명품 가방이 쌓이는 거 재밌습니까? 명품 가방이 쌓이면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창고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가시에 떨어지고 그죠? 누가 사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고 이거 왜 산다는 생각 들고 그죠? 그렇지만 연금이 매년 조금씩 쌓인다면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행복은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즐거움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 그죠? 그것이 더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못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 잘 살지만 불행합니다. 왜? 7, 80년대에는 저축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별로 없어도 내가 미래에 행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고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과연 내일 미래에 내가 잘 살 것인가 지금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행복이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미래가 더 밝게 되었을 때 미래가 더 안정되었을 때 행복은 더 커진다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연금을 준비하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수진님. 아들이 20대인데 종신연금을 넣는다면 가장 빨리 개시한다면 몇 살 개시가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일반적인 연금 저축보험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은 55세부터 개시하셔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연금 보험들, 종신연금 보험들은 상품에 따라서 45세 개시가 일반적입니다. 45세. 근데 45세 빨리 개시해봐야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일찍부터 받아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진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래 살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일찍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살아보고 나서 55세, 65세, 이제 앞으로는 70세 개시도 빠른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용진님, 네. 구개인연금 신탁을 펀드로 이전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구개인연금을 펀드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다. 구개인연금 신탁은 지금 연금저축 펀드로 하는데 상품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전해봐야
이전 해봐야 운용할 수 있는 펀드도 제한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개인 연금 신탁을 구개인 연금 펀드로 이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연금 신탁 가지고 계신 거 그대로 계셨다가 만약에 이게 좀 안 좋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50% 넘으셨을 거니까 그냥 연금 개시하십시오. 개시하셔서 연금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출해가지고 그 인출한 돈으로 차라리 펀드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윌림 박사님 연금 포트폴리오 짜다 보니 짜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이재 시장님 반갑습니다. 방프로님 연금 박사님 얘기 듣고 51세에 최저보장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중간에 해지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겠죠. 만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방프로님 화이팅! 화이팅! 네. 저 연금 꼭 잘 유지하셔서 죽 써서 남 주지 말고 내 돈 확실하게 챙겨서 나중에 평생 안정적인 연금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정희님, 56세 IRP 가입했는데 5년 후 찾을 수 있나요? 그럼요. IRP 가입하셨지만 IRP는 나중에 연금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55세 이후면 되는 것이고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61세가 되시면 연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찾을 수 있겠죠. 사실 해지하면 다. 대신 세금은 다 토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김성구님, 박사님, 연금저축펀드 2개 계시해도 각각 분리과세 맞나요? 네. 자, 연금저축펀드를 2개를 연금을 개시했는데 연금 저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1,200만 원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과세 맞나요? 각각 분리과세가 아니라 합쳐서 금액을 총액 기준으로 분리과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각의 금융회사는 잘 모르면 각각 분리과세 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종합과세 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A와 B의 펀드가 있는데 연금 펀드가 있는데 A에서는 내가 연간 500을 인출하고 B에서도 500을 인출합니다. 그럼 연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과세 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을 인출하고 여기서 1,000만 원 인출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00, 1,000이기 때문에 1,500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도 분리과세 줄 거고 얘도 분리과세 해줄 겁니다. 하지만 1,500이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종합과세 당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레글림님, 무배당 변액중심보험 약속 조기체증형 20년을 6년째 불입 중인데 현재 해약 환급률이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계속 불입해야 할지 해약하고 다른 상품을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건 뭘 고민하세요? 변액중심보험은 죽어야 받는 건데, 네. 아니, 약속. 돌아가셔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는데, 돌아가시면 조기체증형이기 때문에 점점 체증돼가지고 20년 넘게 가입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늘어나거든요. 해약환급률이 뭐가 중요해요? 해약환급률이? 해지할 거 아닌데? 그죠? 사망보험은 돌아가셔서 물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목적으로 계속 가져가시게 되면 됩니다. 해약환급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 사망보험금이 더 높아지니까. 그죠? 근데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해지할 걸 고민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네.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종신보험은 지금 해약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가셔가지고 납입 다 완료하셔가지고 나중에 사망보험금으로 자식한테 물려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근데 만약에 내가 납입할 능력도 안 되고 괜히 가입했다 생각 듣고 잘못 가입했다 생각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해약환급률이 65냐, 55냐, 45냐, 35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해지하는 겁니다. 아니다 생각하면 바로 해지하는 거고 기다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질질 끌고 가면 언젠간 해약합니다. 그러면 환급률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내가 낸 돈으로 환급률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생각하면 오늘 정리하는 것이고 기다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농띠님. 별정우체국 연금고갈로 본사 사옥 매매한다는데 문제입니다. 네. 그러게요. 별정우체국 연금 국가가 챙겨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공적연금인데. 그쵸? 네. 시오구구님,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의 피부양자인데 올 10월과 12월에 3.3% 공제소득이 총 500만원 이상 생겼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상실되나요? 사업자 등록은 없고요. 알바 잠깐 한 것뿐인데 만약 자격 상실되면 국민연금 납부 시점이 언제부터 부과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남편의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으신데 10월과 12월에 소득이 총 500만원 이상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제 소득은 500만 원인데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다 비용 처리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없으시면 이게 얼마더라? 100만 원 이하인가? 네. 그 이하로 떨어지시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되실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죠? 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거 한번 건강보험공단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그죠? 이게 자격 상실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과 부동산 전반적인 게 있는데 소득 언제 하더라? 네. 올해 소득,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11월부터, 통장에서 빼간 날은 내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네. 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결국은 올해 문제가 생긴 거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해서 국가가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11월부터 적용해서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은 12월 10일 날부터 빠져나갈 겁니다. 네. 자, 이제 시장님 연금저축보험이 26년 4월까지 납입이 있는데 이율이 1.5%입니다. IRP로 이전하는 게 나을까요? 이전 조건이 50% 이상인가요? 네. 자, 이전 조건은 50% 나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고요. 그죠? 납입을 26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저축은 어디든지 이전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익률 불만 있으시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셔도 되고 IRP로 이전하셔도 되고 어디로 이전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해서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전했는데 운영을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어. 아유, 그럼 그냥 연금저축보험에 둬서 1.5라도 받을 걸. 후회하신 분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1.5라고 불만 가지지 마시고 원금이라도 지켜주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히 옮겼다가 수익을 내셔서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건 권장해 드릴 수 있지만 항상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자, 스프님 감사합니다. 니칼님, 최저보증 이율 2%, 18년 동안 유지 중 월 20만원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거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펀드로 이전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만, 중요한 건 펀드로 옮기실 때 반대로, 투자 수익도 가능하지만 손실도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운영의 전문가는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실봐도 걱정 없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안전하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조건 옮기면 수익이 잘 난다?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머스트리드포님, 연금 포탈을 조회했더니 연금이 65세에서 90세 연 1600으로 나옵니다. 1200이 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를 줄여야 하나요? 네, 이 연 1200이 65세, 90세 나오는 것이 국민연금도 나오고 개인연금 중에서 여러 가지 연금보험, 연금저축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1600이 넘는다고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1200에 해당되는 연금이 무엇인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에 해당되는 연금은 사적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또는 IRP라고 쓰여진 상품만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납입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00이 안 넘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길동님 반갑습니다. 포카씨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심상묵님, 포카씨님 누구셨네. 그죠? 네, 반갑습니다. 심상묵님, 연금 납입한도 1,800만 원인데 납입하던 것 만료돼도 평생 1,800 한도로 계속 다른 연금 개설에 납입할 수 있나요? 네,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금 저축 1,800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1,800은 연간 국가가 부여하는 1,8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요거는 납입 한도 1,800만 원 안 넘기시면 되고 이 상품이 끝나도 다른 상품 가입해가지고 또 1,800 하시면 되고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매년 1,800은 생깁니다. 이게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의 납입 한도 1,800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연금보험에 비과세 한도 1,800이 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 5%, 6%, 7% 연금보험에 1,800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1,800 한도는 비과세 한도인데 얘는 한 번 상품에 1,800을 써버리면 그게 납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연금에 새로 가입해도 이미 써버린 걸로 간주가 돼가지고 더 이상 1,800을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요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건 국세청에서 아직 지금 답이 안 왔는데 제가 보기엔 개정돼야 되지 않을 것인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왜냐면, 납입을 내가 10년 납을 했습니다. 그 상품이 납입이 종료되고 나서 추가로 다른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결국 연간 1,800이기 때문에 한도가 새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한 상품에서 비과세 한도를 써버렸다 그래가지고 다음 상품에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힐링맘님 반갑습니다. 안병희님. 내년부터 개인연금 수령한도가 1,500으로 인상됩니다. 국회 동의라든지 절차 없이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법으로 통과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별히 이상 없이 다, 이런 이견이 여지가 없으니까, 내년부터 바로 1,500으로 인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병진님, 이거 뭐 2,400으로 하려고 했다가 1,500으로 확정된 것 같거든요. 네. 조병진님, 쑥스러워 하시는 모습 귀여우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쑥스러워 하죠. 네. 네, 김우치양님, 연금 넣는 시간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영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쵸.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빨리 좋아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자, 힐링맘님, 개인연금은 개인 의료보험에 아직 포함이 안 되었고, 정부에서 피부양자를 많이 줄일 생각인가 봐요. 그쵸. 네.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의 생각은 지금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보험금,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저기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피부양자를 줄이거나, 뭐, 사적연금에 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JJ님,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9년 동안 국민연금을 넣었습니다. 이럴 땐 연금 수령을 어느 나라에서 받는지, 그리고 만약 한국 방문해서 최소 불입연수 10년을 채우고 미국에서도 10년을 채운다면 두 군데서 다 받는지 아니면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9년 국민연금 넣었고요. 네. 자, 한국에서 넣으신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받습니다. 근데 한국에 거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중에 개시하시게 되면 그냥 한국 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죠. 한국 통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10년을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미국 연금은 미국에서 받으시는 거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해외 간에 연금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준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건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고 미국에서 가입한 연금은 미국 통장으로 받으시는 거고 한국에서 가입하신 연금은 한국 통장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납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통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호환이 되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국 거는 미국 통장으로 받고 한국 거는 한국 통장으로 받아서 그걸 뭐 한국에서 계좌 이체를 해 가시든 환전해 가시든 그거는 뭐 한국에 어디서 쓰시든 그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제나 썰님 감사합니다. SH님 반갑습니다.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님, 50살 10년 정도 직장생활 남았는데 100만원 선에서 추천하는 상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10년 정도 꾸준하게 납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준비하시는 상품 5%, 9%, 7% 최저보증 연금보험 여러분 꼭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높고 세금 없고 건강보험료 없고 됐죠? 굉장히 좋은 연금 나중에 평생 동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금 상품 하지만 한 가지만 주의해라 뭐라고요?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지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조건이 다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맘님, 연금은 직장 재직 중에 넣고 세액공제 받은 다음 이어서 계속 넣으면 연금 수령해도 되나요? 계좌별로 받는 시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 직장 재직 중에도 연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 넣으면 넣어도 상관없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넣으시는 건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못 받을 뿐이지 계속 연금 계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 수령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저축 계좌에서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했다. 연금을 개시했다. 그러면 개시한 계좌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계좌를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러 개 가입했는데 내가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겠다, 개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딴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없으면 하나 더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만들어 넣고 얘는 수령하고 얘는 다 받고 나서 얘 받아야 된다? 그럼 얘 받으면서 또 넣고 싶다? 그럼 또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또 연금 넣고. 아시겠죠? 자, 결국은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령하는 계좌에 넣을 수만 없다. 아시겠죠? 네, 계좌는 여러 개니까 뭐 시기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연금 보험을 특히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딱 수령 시기가 정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금 계좌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연금 받는 시점, 뭐 금액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제한이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천뭉치님 안녕하세요. 일은 안 하고 있어서 세금 내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금만 하고 있는데 어떤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는 46세입니다. 연금은 2천만 원씩 달마다 넣어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금을 2천만 원씩 해서 달마다 넣어놨습니다. 네, 자, 뭐 46세시니까 지금
지금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혜택이 좀 줄어들 수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소득이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주부분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비과세 연금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상품 문의는 저희 센터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종원님 반갑습니다. 힐링맘님. 보험사에서 최저연금 4% 20년째 납입 중이고요. 추가 납입으로 월 20만 원씩 납부 중인데 비과세로 10년간 찾는 게 유리할까요? 종신보장연금인데 일시불 하고 나눠받는 것 중에 어떤 게 유리할까요?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년째 납입 중이신 거는 2003년도에 가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품은 무조건 종신연금 받으세요. 무조건. 그죠? 예, 무조건 종신을 받으십시오.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상품에 세팅되어 있는 기대 여명값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번 똑같은 금액이 쌓여서도 한 번 지급되는 연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연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정 기간 하지 마시고 일시불 하지 마시고 무조건 종신으로 받는 것이다. 탁갑식님 57년생 여자인데 1억을 7년 거치고 바로 10년 확정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1억을 7년간 거치고 10년 확정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10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확정으로 연금 받으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 사람 상품 자체가 금리가 높지 않습니다. 그죠? 7년 동안 거치해 봐야, 그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입하시는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죠. 10년을 거치한 후에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거치기한은 상관없지만 종신연금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좀 더 세금 면에서 수익률 면에서 좋은 연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7년 거치고 바로 10년간 확정 연금 받으시는 것은 세금으로 보나 수익률로 보나 좋은 대안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비영님. 남편과 본인 국민연금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피부영자 탈락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남편과 본인 국민연금 합산한 금액이, 남편 본인 국민연금 합산한 금액이 아니고, 그냥 합산 금액이 아니고 본인 금액. 본인 거 보는 겁니다. 본인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탈락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이 넘어야 탈락하는 거죠. 그죠? 네. 2천만 원 넘어야 탈락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소득. 그죠? 네.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은 근로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근로자와의 옆에 있는 피부양자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국민연금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얘가 2천만 원 넘게 되면 탈락이 되는 것이죠. 그죠? 피부양자 탈락이. 자녀에게. 남편과 본인 국민연금 둘 다 보시는 거죠. 둘 다. 자녀에게 피부자 등록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녀에게. 그죠? 네. 소득은 따로 봅니다. 따로 볼 겁니다. 네. 각각 2천만 원인 거죠. 합산 2천만 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건강보험공단에. 네. 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약간 헷갈리네요. 그죠? 건강보험공단 재산은 본인 탈락, 소득은 둘 다 탈락. 둘 다 탈락할 수 있겠다. 네. 자, 머스리드4님, IRP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자영업자라서 소득공제 받는 게 없어요. 그래도 연금 수령 시 절과세를 받는 건가요? IRP에 1,000만 원 있으신데 소득공제 받은 건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득공제 받은 게 없다. 세액공제 세금 환급 받은 게 없다. 그럼 연금 탈 때 그냥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거는 연금 수령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소득공제 받은 게 없다면 그냥 빼 오시면 돼요. 언제든지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냥. 아시겠죠? 네.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넘으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게 없는데 세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상관없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게 한도가 생기고 그걸 내가 빼낼 때 제한이 있는 것이지 세금을 돌려받은 게 없으시다면 그냥 자유입출금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세금을 다 이미 낸 돈인데 또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과세가 되거든요. 자영업자에게도 IRP가 좋은 이유가 있나요? 자영업자도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 환급 받으니까 당연히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셀프 퇴직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IRP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연금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 특히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준비해 주지만 자영업자는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라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윌님.
은퇴 후에 60에서 65세까지 연금 공백기가 가장 염려됩니다. 연금 공백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보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고 싶지는 않아서요. 라고 하셨는데, 윌님. 60에서 65세까지 연금 공백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일하시는 겁니다. 이거 뭐 물어보고 그러세요. 일하세요. 일. 아시겠죠? 아, 일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기가 이 나이인데, 지금 일 안 하고 내가 연금을 땡겨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 노후에 힘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연금에 여유있게 준비되신다면 일찍 받아서 일찍 쓰시면 되겠지만, 진짜 이 시기를 활용하셔야 되고, 연금이 준비가 충분치 않으시다면, 60에서 65세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일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나이. 그죠? 이 시기에 뭐 내가 돈을 벌어서 연금을 불입하고 더 준비한다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지. 그죠? 네.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세요? 아니, 내가 남의 집 일하고 살았으니까 하기 싫은 거지. 내가 어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맨날 9시 나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하기 싫은 일 하고 있으니까 하기 싫은 거지. 그거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죠. 그죠? 그게 뭘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돈이 안 돼도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돈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요. 하다못해 뭘 해서라도 100만 원이나 벌면 어쨌든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놀지 마시고 일하시고 할 일이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노후에 사실은 65세까지만 일하라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그날까지 일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할 일 많습니다. 네. 돈을 막 욕심을 내니까 그런 거지. 그죠? 저 꼭 찾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라도 하세요. 유튜브 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하게 하시면 뭔가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면 용돈은 벌 수 있어요. 사실. 네. 자, 김주현님. 20대 사회초년생인데요. 어떤 연금저축이 괜찮을까요? 연금저축 처음인데 어떤 걸 고려해서 들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사회초년생인데 연금저축이 괜찮을까는 뭐냐면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많이 가입하시는데 뭐 추천드리자면 그냥 증권사에서 가입하십시오. 연금저축계좌.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계좌 하지 마시고 그냥 IRP 하십시오. IRP. IRP를 증권사에 가서 하나 만들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돈을 넣으시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운용할지는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 라인업을 보면서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게 좋을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성향이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공격적인 성향이면 공격적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좋을지는 그건 사실 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알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그건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셔서 판단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증권사에 IRP 계좌 만드셔라. 자, HIQ님, 9님. 자,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연금이라고는 국민연금 하나 내고 있는데 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네요. 종류가 많아서요. 혹시 국민연금 금액을 조금 줄여서 다른 것으로 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자영업자시고 50대시라면 국민연금 그냥 무조건 먼저 내십시오. 아시겠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다면 국민연금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금 받으십시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라든가 개인연금보험 가시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줄여서 개인연금을 한다? 아닙니다. 그냥 국민연금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길동님, 연금보험도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포함되나요? 네, 연금보험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은,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포함 당연히 되죠. 이제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을 비과세로 가입하셨다면 세금이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 중에 내가 잘못 가입해가지고 과세로 가입했거나 아니면 내가 일정한 조건을 어겨가지고 혹은 한도를 초과해서 과세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이 아니라 비과세 연금보험. 그러니까 일반 생명보험사에 파는 연금 중에 일반 연금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액연금 이런 상품. 그런 상품을 비과세로 가입하시게 되면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로 가입하시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서 가입하는 경우만 나중에 연금 탈 때, 그것도 연금 탈 때가 아니라 연금 탄 금액에 내 원금을 초과하는 수십 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이자소득으로 받는다. 아시겠죠? 좀 복잡하시죠? 이런 거 다 연금 전문가가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연금 전문가랑 상담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홍길동님, 그리고 나이가 54세인데 추천할 연금이 당연히 있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최저보증연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연금저축을 은행증권회사, 보험사, 우체국 중 어디가 유리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당연히 연금저축은 증권사 유리합니다. 증권사. 아시겠죠? 왜냐면, 증권사가 상품 라인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장점은 종신연금으로 준다는 것인데, 그거는 연금저축을 증권사에서 불리신 다음에 나중에 연금 타기 전날 보험사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굴리는 단계에서 보험사를 선택하실 이유는 없겠다. 자, SH 구독자입니다. 10년 정도 직장생활 남았는데 월 100만 원 선에서 추천해 주실 연금.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네. 최저보증 연금 5%, 6%, 7% 최저보증 연금. 구체적인 문의는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님 말이 선명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 끊겨요.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듣게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딱따구리님, 과학기술 공제 외에 공제가 좋은가요? 아니면 좋은 연금저축이 나을까요? 과학기술 공제 외에 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향후 정년퇴직 시까지 5년간 월 200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과학기술 공제, 뭐, 왠지 모르겠지만 금리도 높고, 제가 보기엔 좋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꼭,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공제 한번 대상이 되시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익도 수익 나름이지만 중요한 건 얘는 한번 넣으면 거의 빼지 않고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개인 연금저축도 좋은 상품이지만 그거는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 공제 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그 공제외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꾸준하게 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수익이 좋다 나쁘다 뭐 세제 혜택이 있다 없다 다 떠나서 결국은 이런 상품들은 월급에서 뛰어가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쌓이는 돈이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상품은 중간에 빼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급에서 아예 공제가 되는 상품들은 결국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죠? 네. 이런 가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정우님, 최저보증연금보험 어느 보험사가 좋을까요? 최저보증연금보험 사실 어느 보험사가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을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사실 뭐 고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덕천뭉치님,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또 있어. 김혜경님, 20대 자녀 연금 뭐가 좋을까요? 자녀가 근육병 희귀질환이라 저희가 나중에 부재할 경우 아들이 저희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학연금 있어서 제 돈은 괜찮아요. 자, 아드님에게는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는 연금 가입해주면 증여세 면제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세금 없이 자녀에게 연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연금 조건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 6%, 7% 최저보증 연금도 그 조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연금 개시 시점이 45세, 55세 이후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감안하셔가지고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오구님, 시간이 늦은 것 같지만 추가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10월과 12월에 발생한 3.3% 공제 소득 500이 초과한 경우에도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이 소득이 일시적이고 이후에는 없을 경우에도 내년 11월부터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하나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1년간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내년 11월부터 1년간은 부과되고요. 내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또 그 다음 해부터는 또 부과가 면제되겠죠. 네. 뭐 이거 내가 소득이 없어졌다고 전화해가지고 깎아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1년 동안 소득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1년간은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린님, 네, 잘 들리시죠? 네. 윌님, 열심히 조언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하셔가지고 소득을 평생 소득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머스트리드 포님, 평생 월 500을 타는 게 목표인데 연금은 연 1200, 100만 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월 400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노후에도 할 수 있으면 직장 다니란 말인가요? 네.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저도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노후에도 직장 다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노후에 직장 다니란 얘기 아니라니까요. 노후에 남의 집 일을 하지 마시고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 그죠? 그걸 지금부터 만드시는 거죠. 우리 머스트리드 포님이 반드시 뭔가 재능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재능을 지금부터 잘 살리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일을 만드시면서 재미있게 일하면서 거기서 보람된 소득을 얻으시는 일을 평생 하시라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남의 집 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네. 자, 꼭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부의 진리 이런 책에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책에서. 네. 일에 대한 잘못된 우리가 편견이 있다. 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김영수님, 소득공제가 되는 구개인연금 신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55세부터 5년 수령 조건입니다. 계속 납부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유지, 계속 납부 안 된다고 하네요. 60세까지 소득공제를 계속 받고 싶은데 옮겨서 유지하는 상품이 있을까요?
국외인연금 신탁은 납부하시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전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된다고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으셔야지. 이제 뭐 그죠? 네, 수령 조건을 채우셔야지. 사실 뭐 계속 유지하시게 되면 안 받고 있으면 세액공제는 가능하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공제 가능하고. 옮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보험사로 옮기면 받아줄까? 네, 한번 보험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납입을 더 연장하시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꼬꼬꼬님 실시간 들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거의 끝날 시간인데. 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사업장이 퇴직금 누진제인데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요. 누진제인 노동자는 퇴직연금 가입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퇴직금 누진제인데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건데 퇴직연금도 DB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될걸요? 네. 퇴직금 누진제? 아직도 퇴직금 누진제를 하는 데가 있나? 오, 네. 그거는 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해도 DB형으로 하면 누진제를 적용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신랑 연금저축액명 내년부터 10년 동안 7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나이는 현재 56세입니다. 연금저축이 내년부터 10년 동안 75만 원 정도 나온다. 네. 그런데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 줄까요? 네, 그걸 쓰시거나 안 쓰시면은 이미 개시하셨으니까 이거 새로 연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새로 연금 준비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 좋은 연금들에 추가적으로 불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타시면 잘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쓸 데가 없으시다면 이걸 그냥 이상한 데 쓰지 마시고 반드시 연금으로 재투자하시는 것 그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방글님 50대 다영업자 노란우산 공제와 연금보험 중 어떤 것에서 비중을 높여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노란우산 공제 하십시오. 소득공제 되니까. 대신에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만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이 연간 500만 원, 특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연간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을 높이고 싶어도 높여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도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는 한도까지만 납입하시고 나머지는 연금보험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꼭꼭님 현재 사업장이 퇴직금 누진제인데 이거 또 그죠? 네. 또 물어보셨네. 네. 그렇고요. 어쨌든 네. 딱따구리님 IRP만 50%부터 인출하라는데 50%는 퇴직 전인데 인출이 가능한가요? 네, 뭐 IRP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은 50% 넘으면 인출 가능합니다. 그죠? 퇴직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소득이 있는데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데 굳이 인출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가능은 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네. 구체적인 건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현님, IRP 추천해 주셨는데 왜인지 궁금해요. 연금저축이랑 연금보험 차이와 각각 유리한 점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IRP 추천해 주셨는데, 왜 그렇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상품이니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고,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내가 올해 세금 환급받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연금 저축부터 하시는 거고 내가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연금 보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이 있는 것이니까 포트폴리오 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김주현님 IRP 만들고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한다고 어설프게 이것저것 사가지고 펀드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사고 팔고 매도 매수하고 ETF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아시겠죠? 네, 그런 거 하는 사람 꽤 많은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 못 봤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은 장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내가 뭐가 좋다고 해서 사고 팔고 이런 걸 하시는 거 절대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산지님 감사합니다. 매우 좋은 프로그램. 딱따구리님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 시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분류과세에서 따로 세금 내고 끝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조영진님, 너무 힘드세요. 그런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꼬꼬님, 다음 주에 또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태웅님, 감사합니다. 네. 안병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시가 넘었습니다. 벌써 10시 16분이네. 많이 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연금 상담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에 오시면 여러분께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이 시간에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해지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2월 18일 날 월요일 날 9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